아파트 좀 해봤는데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공부 안 할 거면 상가 시장 좀 들어오지 마세요. 상가는 용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런 나라에서는 보이는 게 상가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나도 상가 좀 알아 이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좀 진득하게 공부할 때 아니면 상가 좀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상가 관련해가지고 자영업자 폐업도 많고 공실이 정말 많은데 아, 예, 심하죠. 근데 상가로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 벌 수 있죠. 제가 낙찰받았던 상가 한 개 사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옛날 건데. 네. 자, 대표님 봐봐요. 네. 지행역을 기준으로 상가가 이렇게 두 줄이 있습니다. 그 상가 공급 규모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어디가 더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야. 자, 보면은 지행역이 있는데 위쪽에 보면 동두천 중앙역이 있죠. 네. 그러면 이 부영 5단지 쪽 사람들은 동두천 중앙역이 더 가깝겠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요 지행역을 내를 배우수가 요 정도에서 끊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생각이거든요. 예. 맞죠? 예. 예. 근데 남쪽은 어떠냐? 지행역 상가 있고 남쪽은 주거비가 이렇게 많죠. 예. 훨씬 많거든요.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행역 상권에서 장사 잘 되는데 어디겠느냐라고 한다면 남쪽 블록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요쪽에 주거 배우는 보시면 요렇게 나온 지행역 나와도 요렇게 가는 길이 있죠. 예. 그죠? 예. 예. 근데 여기 상가는 보면 여기가 아파트 담벼락이고요. 아파트 출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출구 여기 있네요. 요렇게 내려가겠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상가들은 막 요렇게 나오는 길이 있겠다. 그죠? 요렇게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이 지역에서 나쁜 상가는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 뒷라인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예. 맞죠? 예. 그럼 제가 산 상가는 어디냐?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 저는 이 자리를 경매로 7억 4천에 낙찰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월세가 엄청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런 자리가 예. 지금까지 뭐 한 번도 공실 안 나고 월세 하루도 안 밀리고 잘 들어왔냐? 예,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입지 분석 이 정도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공실이 심각합니다. 근데 돈 벌 수 있습니까? 입지 분석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는데. 근데 자영업자 영업 환경이 예전만큼 좋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아주 조금 세게 이야기해 볼까요? 최저임금 자꾸 올랐잖아요. 네. 최근 5년 동안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죠? 예, 경기는 좋지 않아졌고. 특히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쉽게 말하면 집 담보대출 이자 내느라고 허리가 휘니까 소비 여력이 더 많이 줄어버렸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뭐 편의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A 입지 편의점이 일매출 200이고 B 입지 편의점이 150 한다. 최저임금 오르면 얘가 문 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150 하는 가게 문을 닫으면 반사이익을 보죠. 200짜리. 250짜리가 되죠. 입지가 좋으면 그런 데가 생기네요. 예. 입지 분석을 해가지고, 아, 캐치할 수 있는 배우수가 더 많은 동선이 있고 적은 동선이 있다. 그럼 그 지역 내에서 더 많은 자리를 가야죠. 그래서 상가는 늘 어렵습니다. 늘 위험합니다. 맞아요. 나는 태어나서 경기 좋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 그 19살 때, 아,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러더라고요. 군대를 가서 21살 됐어. 21살 때 일병 때 휴가 나는데 경기가 그전과 비교도 안 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좋아졌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저는 그냥 경기는 이런 거다. 경기는 안 좋아도 상가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입지라든가 잘 분석해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지행역 상권 좋다. 제가 내 지행역 상권 좋다 그랬어요? 좋단 말 안 했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나쁘단 말 안 했어요. 요런 데는 나쁜 자리고, 뭐 요런 데 주동선 될 만한 자리는 좋은 자리고,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이제 요런 차이를 분석해 낼 필요가 있죠. 예. 아,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예. 그 방금 말씀해주신 물건을 경매로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전에는 경매로 받으시기 전에는 임대료가 안 나오던 그런 공실이었던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물건이 요 물건이거든요. 네. 예. 지행동 스타월드 빌딩 9층 되어 있고, 그렇죠. 이거 보면은 전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앞에 거 볼게요. 앞에도 낙찰된 거죠, 그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종전에 이제 이렇게 나이트로 예, 동두천 땡땡파님이 나이트가 경매로 나왔고 그거를 이제
임땡땡 사장님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 이분이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공사 중이죠. 내부 공사 중단 상태에 됐잖아요. 요때 제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당시 세입자의 어떤 영업력이라든지 영업 상황이나 임대 상황이나 전혀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지를 보고 평수를 이야기하자면 실평수가 221평이거든요. 220평 잡고 저 자리에 평당 임대료가 3만 원은 되겠다. 전만 원 입지면. 그럼 3만 원이면 6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60 잡으면 7억 3,800이다. 괜찮나요? 괜찮죠. 대출이 5억 9천 나왔거든요. 5억 9천 대출 받고 세입자 보증금 1억 받고 월세 700만 원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월세가 그러면 계속 인상을 해가지고 700대인 거 아니냐. 계약서상으로는 매 2년마다 5% 인상하겠다고 써놨는데 월세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세입자 사장님께서 영업 잘해주셔서 고마운 일이고, 예, 그래서 막 월세 올려달 말은 안 하고, 코로나 때는 깎아드렸죠. 깎아드렸는데 가서 보니까 장사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입지를 잘 분석해서 투자에 성공한 사례인데 보통 어떤 매매를 하나요? 아니면 경매를 어떤 식으로 보통 상가 투자를 하시죠? 가리지 않는데 상가할 때 일반 매매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일반 매매로 살 때는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뭐 장려 호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상계 상구역이 어디냐면 그 옛날에 이제 상계 뉴타운 한다고 했던 데입니다. 근데 다른데 상계 뉴타운 중에서 다른 데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상계동은 진척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좀 노후된 데죠. 요런 데는 일부 새 아파트 들어온 지역도 일부 있고요. 다른데 정비 사업은 진도가 잘 나가는데 상계 상구역의 구역을 대충만 표시하자면 이 정도 뭐 요런 동네입니다. 되게 낡은 노후한 동네인데 여기를 이제 상계 뉴타운에서 해제가 된 거예요. 재개발해서 해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 노후도가 심하고 찬성률이 높은 동네, 이런 데는 공공재개발 또는 신속통합으로 적극 행정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공공재개발이면 이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확정 짓고 간단 말이에요. 우와, 이거 되면 되게 잘 되겠네요. 근데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후보점 이제 리스트가 접수받아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상계 상구역이 1등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재개발구역 가겠네요. 예, 아마도 그렇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LH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막 그랬어요. 2023년 돼 있죠, 그죠? 2023년 10월 달에 주민 설명회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구역으로 갑시다라고 이제 여기서 공공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 동의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이 되겠네, 맞죠? 그런데 이 동네에 이제 상가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요 상가입니다. 여기 하나 덴트 있고 요 자리. 요 자리가 완전 취급을 상가 건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 매매가가 한 14억인가 매매가 나왔었는데 월세가 300 몇십만 원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14억에 사는데 7억 대출 받는다. 그럼 내 돈이 한 7억 가까이 들 건데 보증금 고려하더라도 취등록세가 있으니까 7억 가까이 내 돈이 드는데 이 7억 얼마에 대한 대출 이자료를 내고 나면 수익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안 사. 근데 이분들은 꼭 저 상가를 급히 처분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7억이 넘게 돈이 들어가는데 월세가 뭐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원룸 월세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물건을 보고 붙었죠. 그래서 좀 깎자. 그래가지고 이제 금액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대출은 10억을 받았어요. 10억 1천 대출 받고. 그 다음에 세입자로부터 요거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금리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월세 받아서 10억에 대한 이자를 내면 딱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상계 상구역으로 빰빠람빰 구역 지정했어요. 예. 좀 멋있는 거 붙이지 왜 이렇게 담벼락에 붙여있냐. 사진이 요거밖에 없어요. 네, 요 부동산에서 보내준 거예요. 제가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가 물건 어찌 되느냐. 나중에 가면 이제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되면은 아마 요 정도 사이즈면 아파트 하나 받고 상가 하나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파트가 세대수가 2,550세대거든요. 2,550세대인데 여기 낡은 상가들 많이 있죠. 싹 없어지고 단지내 상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2,500세대쯤 되니까 1층 상가가 아니라 2층 상가를 받아도 돈이 되겠다. 2,500세대쯤 되면 학원, 병원 같은 것들이 영업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층 상가 받았을 때
학원병원 임대료도 평당 임대료 한 10만 원 정도는 예상해도 기대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평당 10만 원, 한 40평짜리면 월 400. 매매하면 10억 넘는 상가잖아요. 예. 근데 아파트 하나 받고 상가 하나 받겠다. 그렇게 보는 자리죠. 참고로 이 자리에 토지 공시지가가 한 10억 조금 안 될 거예요. 10억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 1.5배쯤에 샀는데 그 금액이 건물을 합한 금액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재개발 간평 가면은 보통 이제 토지 간평만 받아도 공시지가의 2배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건물값이 또 있죠. 건물도 평당 100만 원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예상 간평가 해보면 한 2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13억 초반대에 샀습니다. 처음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조심해야 될 거나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왕도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요것만 지키면 돈 법니다. 호킹하는 약이지. 예, 공부해야죠. 저도 가끔 놀라는 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진짜 안 하고 예. 모르는 상태로 투자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시세만 잘 조사해서 하면 됩니다. 나는 그 말 진짜 위험하게 생각해요. 시세가 빠지는 적 많단 말이에요. 간판말만 훤 좋아 보이고 이런 분들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 수요를 보시고 여기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배우 수요를 몇 세대나 캐치할 수 있는 자리인지 그걸 보고 아 여기는 평당 임대료 얼마쯤 받을 수 있겠구나. 어렵죠. 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상가에서 난 월세는 받고 싶은데 또 아파트 좀 해봤는데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자신 없으면 공부 안 할 거면 상가 시장 좀 들어오지 마세요. 상가는 용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런 나라에서는 보이는 게 상가잖아요. 그걸 보다 보면 나도 상가 좀 알아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진득하게 공부할 거 아니면 상가 좀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대표님 진득하게 공부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남역 1번 출구. 예. 죄송합니다. 강남역 1번 출구 김정률 아카데미. 예, 그렇습니다. 에서 공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셀프 스터디 아이엠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입니다. 아이엠박스는 개인 보관 창고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는 임대인 건물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의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